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. 오늘장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.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죠. 차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양시장 모두 상승세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요. 종목들은 어떻습니까? 네, 어제 만기일 영향으로 좀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. 그동안 메르스 관련해서 좀 피해를 봤었던 화장품 섹터들이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화장품 섹터들 원재료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강한 급등이 나오면서 현대 IBT라든지 바이오랜드,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.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도 상승에 동참하는 모습, 한국콜마도 상당히 좀 급등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. 그래서 화장품 섹터하고 좀 바이오 섹터, 메디포스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바이오 섹터들도 좀 오늘 강세 크리스탈과 함께 강하게 좀 나타나면서 바이오 화장품들이 다시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거래소 쪽에서는 좀 어제 낙폭이 있었던 삼성물산이 오늘 강하게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. 삼성 SDS도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증권주 전체적으로 좀 오름세가 있고요. 건설주들도 어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장 초반 강했었습니다만 상승폭은 좀 둔화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엔터 쪽에서도 CJ, CGV 흐름 상당히 견조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요. 쇼박스로 이름을 바꾼 미디어플렉스도 강하게 상승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어제 조정받은 종목들 위주로 오늘 좀 반등이 하는 모습이고요. 어제 좀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살짝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상대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어제와 다른 모습이 종목들별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증권주죠. 금리 인하 때 못 오르더니 오늘은 또 반대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증권주들부터 짚어주시죠. 네, 거래소 시장 금리 인하가 거의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얘기와 함께 증권주들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반락하는 모습이었죠. 한 이틀간 조정받고 오늘 삼성증권 60일선 회복하는 모습인데요. 증권주 전체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. 좀 눈치 보고 있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다음 주부터 상한가가 30%로 변하게 되면은 과연 시장에서 거래량이 증가할까요? 아니면 오히려 감소할까요? 저도 상당히 좀 고민인데요. 오히려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해지면서 오히려 좀 매매가 좀 더 줄어들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감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.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. 일단 증권주 다행히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미진한 흐름이라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좀 유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시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건설주도 같이 봐주세요. 네, 건설주도 어제 같은 맥락이었죠. 금리나 기대감에 그동안 올랐던 부분들이 돌려지면서 약세를 보였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강한 반등 이후에 또 윗꼬리를 달면서 밀리고 있습니다. 역시 건설주들도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역시 60일선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지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탄력이 떨어져 있는 모습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거의 한 달 반 이상 계속적으로 건설주들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. 대림산업을 예로 들자면 약 한 77,000원대 정도가 바닥권인데요. 이 가격대가 계속 좀 지켜지는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GS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. GS건설도 반등하다가 다시 반락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좀 약세권에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인데요.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8,000원대 지지력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어제 또 아랫꼬리 길게 달고서 올랐었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60일선 저항받고 있어서 44,500원 정도의 마진선 설정하시고 보셔야 되겠는데요. 건설주도 증권주도 탄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확실한 거래량 증가와 함께 매수 지역이 쭉 들어오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. 네. 자, 그리고 오늘 반가운 종목 삼성전자입니다. 오늘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지금 지수도 끌어올려주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. 바닥권에서의 반등입니다. 제 종목 어떻게 볼까요? 네, 삼성전자도 워낙 많이 빠졌었죠. 125만 원 정도면은 삼성전자 거의 바닥권대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. 이 가격대 온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일단 삼성전자 녹록치 않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 계속 있겠습니다만은 반도체만 본다라면은 긍정적인 부분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지수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. 현대차와 함께 일단 두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탄력적인 면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삼성전자도 궁극적으로는 130만 원대 확실한 좀 안착이 나타나야지만 시장에서 좀 주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전체적으로 추세는 좀 좋지 못한 상태, 중장기 추세가 좋지 못한 상태라서 일단 기술적인 대응에만 좀 국한하는 투자가 단기간에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.
네. 자,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들 움직임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요. 한국 콜마도 좋고, 지금 원료 관련된 그 종목들 더 강한 시세 나오면서 바이오랜드도 11%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이 종목들도 점검을 해주시죠.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중국에 한정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. 특히 뭐 바이오랜드도 오늘 중국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메디톡스도 지금 현재 4%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한국콜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. 사실 중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, 그다음에 또 중국을 공략하고 있는 회사들, 뭐 원재료 회사들, OEM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. 최근에 한번 봐드렸던 현대 IBT도 오늘 한 8%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재료 쪽에 있는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현재 가격만 놓고 본다라면은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10%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. 최근에 횡보하면서 상승을 하기 위한 도모가 좀 있었죠. 오늘 갭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. 약 4만 원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뭐 오늘 시가가 마지노선이 되겠습니다. 일단은 좀 유지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은데요.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거래가 많고 윗꼬리가 좀 길다라는 점에서는 오늘 고점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저항대로 남는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. 네. 자, 그리고 메르스 피해주로 분류가 됐었던 그 종목군도 오늘 반등 나옵니다. CJ CGV나 지금 호텔신라 강한 상승, 지금 CJ CGV는 지금 9% 넘게 급등 시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. 자, 이쪽도 점검을 해주시죠. 네, CJ CGV도 역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역시 이 종목도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. 일단 뭐 메르스가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지금 대형 개봉작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CGV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좀 많이 봐주십사 했었는데요. 역시 어제 좀 꼬리를 달고 올라가더니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면서 급등, 거의 상한가도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. CJ CGV는 앞으로도 계속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현재 보유하신 분들 한 10만 한 7천 원, 8천 원 정도 저 지지선 설정을 하셔서 유지하시는 전략 쓰시면서 직전 고점 12만 원 정도까지 트라이 한번 계속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좀 떨어지는 종목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그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 SK케미칼입니다. 5.8% 넘게 급락 시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. 뭐 악재가 있는 건가요? 일단 전반적으로 제약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신약 관련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최근에 좀 조정이 좀 있는 모습이죠. 그래서 뭐 특별한 악재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는데요. 주가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. 최근에 중해제약도 상당히 조정이 많이 깊었죠. SK케미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일단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좀 기술적인 조정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약 한 7만 3천 원 부근에서 지지선 좀 형성되어 있어서 오늘 소폭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처럼 신약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급등했던 종목들이 급락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전체적으로 SK케미칼만 놓고 본다라면 오늘 고점된 7만 8천 원대를 다시 회복하는지 여부가 향후에 좀 주가 흐름에 있어서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SK텔레콤도 좀 아울러서 좀 살펴보죠. 그동안에 바닥권에서 정말 잘 올랐던 그 기업인데요. 오늘은 비교적 많이 떨어지네요. 외국 측의 창구로 매도도 좀 잡히고 있고요. 숨고르기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? 통신주도 뭐 워낙 급락했었기 때문에 24만 원 부근에서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60일선 저항을 앞두고 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역시 SK텔레콤도 26만 원 부근에 저항대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. 일단 뭐 24만 원대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고요.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25만 원을 어떻게 잘 지켜내는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.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일단 좀 보겠고요. 추가적인 하락에도 25만 원 지지하는지 여부 한 번만 더 보유하신 분들은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마지막으로 다음 카카오까지 좀 살펴보죠. 지금 4일 연속의 하락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오늘 21선 좀 지지력 테스트에 나서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.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최근에 다음 카카오, NHN 엔터 바닥을 잡고 등락이 좀 서로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. 다음 카카오도 12만 원의 저항대가 있습니다. 이 부분에 좀 염두에 두고서 지금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.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11만 2천 원 부분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지지선을 한 11만 원 정도에 두신다면은 오히려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바닥권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해보실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. 현재 수준에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한 10만 7천 원 정도에다가 손절선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사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.